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보수 진영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 바로 윤상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입니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을 때 수시로 드나들었고 전한길 전 강사를 데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이런 배신 행위를 했고 우파 진영에서는 그야말로 또 한 번 등에 비수를 맞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토록 굳건한 신념이라더니 계절이 바뀌자 입장도 함께 갈아입은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킴이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배후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상현의 발언은 고도로 계산된 것이며 윤상현 뒤에 있는 세력들이 꾸며놓은 덫이라는 분석입니다.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당도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한다는 윤상현의 발언은 철저하게 계산된 타이밍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의도 기회주의 정치의 교과서적 패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집회에 앞장서고 관저를 드나들면서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던 윤상현이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자 돌연 선긋깃기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상현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런 충격적인 글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계가 빨라지자 양심도 함께 속도를 낸 모양입니다. 사실 그의 행동이 처음부터 대통령이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다는 점이 스스로 증명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상현이 단순히 사과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뺄셈 정치를 중단하라는 말로 한동훈과 이준석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쏘아 올렸다는 점입니다. 배현진, 징계가 확정되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바로 그 시점에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동훈계와 조중동 카르텔, 탄핵 찬성 잔존 세력이 연대해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 기획한 파상 공세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상현 혼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뒤에 결집한 세력의 집단적 의지가 그의 입을 통해 발화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프레임의 가장 교활한 부분은 사과와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탄핵 반대 노선 자체를 적폐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 오히려 정통 보수라는 황당한 역전 논리를 당 안에 심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김종인이 2020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사과 퍼포먼스를 통해 탄핵 찬성파 중심으로 당을 재편했던 악몽이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목적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탄핵 반대파를 정리하고 배신자들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세탁해 좌파와의 연대로 권력구조를 재편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의 배신이 오늘의 정의로 둔갑하는 기묘한 마술이 다시 시작됐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현진 징계 직후 지지율은 오히려 더 올랐고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당원은 35만 명 늘어 1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동훈 재징계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특히 이전 30세대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뺄셈 정치라고 외치는 이들이 정작 덧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짜 덧셈이란 한동훈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원칙 있는 보수 노선으로 새로운 당원과 민심을 모으는 것임을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덧셈을 말하면서도 정작 민심이 더해지는 순간은 가장 두려운 듯합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유승민과 김무성, 이준석과 한동훈, 그리고 조중동 카르텔의 연합체제라는 설명입니다.
이 구도가 현실이 되는 순간 이재명 정권에 맞설 수 있는 보수의 마지막 전선은 허물어지고 2026년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 모든 정치 판도가 이재명 일극 체제와 장기 집권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윤상현의 발언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국회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보수정당의 생사를 가를 노선전쟁의 최전선에서 날아온 선전포고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인물이 그동안 보수 우파 진영에 있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누님이라 부르며 가까운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나중에는 비수를 꽂았고 또다시 배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보면 윤상현뿐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 이런 국회의원들이 득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사형이 구형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세력, 이른바 친윤이라 불렸던 이들의 정체성이 윤상현과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침묵으로 책임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또한 참으로 편리한 정치입니다. 여기에 유승민과 김무성, 이준석과 한동훈, 그리고 조중동 카르텔의 연합체라는 분석이 더해집니다. 대한민국 우파 진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는 시도라는 주장입니다. 과거 김영삼계에 편입됐던 세력들이 보수 우파로 자처하지만 김대중과 노선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권력 투쟁을 벌였던 세력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과 손잡고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들어온 세력들이 지금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윤상현 같은 인물들이 오가며 자리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념은 깃발처럼 흔들고 실제 목표는 자리라는 냉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김무성도 TV조선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징계해서는 안 되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이 통하는 흐름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레거시 미디어들이 일제히 장동혁을 흔들고 있고 한동훈 징계는 물론 배현진 추가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목소리의 방향이 지나치게 한쪽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는 노선 전쟁의 최전선에서 날아온 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우파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주의자들과 배신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 하며 장동혁 체제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내부 타협이 아니라 강한 대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연대하고 그를 지지하는 우파 세력과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보수를 지키는 길이라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평가입니다. 역사는 훗날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각자의 계산서만 또렷하다는 비판도 함께 나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한 심판 요구도 제기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체제를 정비하고 정면 돌파로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지켜야 할 때라는 주장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평가로 글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